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에임펜 글로벌의 김도훈. 저는 김석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할 일단 주제는요. 일단 네이버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광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로아스를 어떤 식으로 광고를 세팅했을 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김석 대리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석 씨는 혹시 요즘 광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업종들 이제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신 편이실까요? 우선은 저는 요즘은 특히 좀 유아업종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 유아업종. 네, 그리고 또 네이버로만 좀 한정을 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창업업종을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창업업종. 네, 그래서 이커머스는 좀 대표적으로 육아업종이 있고, 아무래도 좀 DB 쪽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창업업종,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네이버에서 주로 창업업종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를 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유아업종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이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높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쇼핑 검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떻게 보면 DB 업종은 예전에는 좀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음. 중고차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험 관련 혹은 뭐 이사, 꽃배달 이쪽으로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저는 일단은 뭐 반려동물 업종이라거나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 아니면은 의류 관련해서도 일단 이커머스 쪽으로 일단 관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해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는지. 예를 들어 방금 이커머스 석씨가 어디 한다고 하셨죠? 유아업종. 네네. 유아업종. 뭐 저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네. 그리고 의류. 현재 뭐 유아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편이실까요? 우선 좀 쇼핑 검색 위주로 좀 진행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파워 콘텐츠도 아무래도 조금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좀 광고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쵸. 파워 콘텐츠도 저도 좀 가져가면서 좀 효율을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사실 네이버가 워낙 뻔한 매체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네이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쇼핑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파워 콘텐츠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긴 해요. 물론 그쵸. 이제 대기업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에 비해서 파워 콘텐츠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란 말이죠. 맞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안 하다 보니까 대기업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히려 역이용해서 파워 콘텐츠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파워 콘텐츠 특성상 아무래도 광고가 아닌 듯한 느낌의 광고잖아요, 실제로. 그쵸. 그래서 정보성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유아 업종이다 보니까 또 유아 같은 경우들은 또 우리 아이를 위한 그런 물품들을 판매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건강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과 좀 연동을 해서 좀 많이 저희의 제품에 대한 장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효율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일단 대부분 요즘 검색 광고 부분에 있어가지고 파워링크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저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노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뭐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파워링크에서도 효율이 나오기는 하지만 쇼핑 검색에서 대부분 많은 광고주께서 승부를 많이 보고 계시다 보니까 그죠. 이 쇼핑 검색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를 세팅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조금 많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사용하고 계신 광고주의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뭐 파워 컨텐츠 그리고 브랜드 검색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업종의 모든 매체들은 다 활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아스를 체크해봤을 때는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보다는 브랜드 검색.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강아지가 샤워하고 난 다음에 이제 털을 말려주는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파워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뭐 DB, 뭐 문의, 뭐 렌탈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페트 그 샤워 끝나고 말리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럼 진드기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파워 콘텐츠를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런 파워 콘텐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품에 대한 효능 같은 것들도 많이 노출을 하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일단 대부분 다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과의
뭔가 가격적인 비교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편이고 제품이 어느 정도 뭐 견종별 혹은 고양이나 강아지도 견종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죠. 사이즈나 이런 것도 뭐 포메라던가 아니면은 소형도 있고 소형, 중형, 대형이 다 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성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맞습니다. 일단 요거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유혜원님께서 올려주신 거 한번 읽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화물업종인데요. 네. 엘레산 5만 원을 걸어두고 10만 원으로 변경하면 총 10만 원만 소진돼야 하는데 20만 원씩 소진이 되더라고요. 이런 건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리에서는 5만 원을 걸어두셨는데 10만 원으로 변경하면 10만 원은 소진되는 게 아니라 20만 원이 소진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SNS 같은 경우는 좀 예산 부분이 정해진 부분에서 2배가 나가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예 20만 원으로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은 그 예산에서 초과되지 않게끔 딱 락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매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캠페인별로 해가지고 혹은 그룹별로 해가지고 예산이 10만 원으로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네이버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20만 원 소진됐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광고 그룹단에서 설정을 해두셨거나 그래서 뭐 그룹단 5만 원씩 나가서 총 캠페인 단으로 10만 원이 나갔거나 이렇게 조금 초보적인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헷갈렸어가지고 뭐 그럼 만약에 네이버시라면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기준으로 하셨을 때는 뭐 파워링크, 쇼핑 검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단 매체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각 캠페인에다가 예산을 10만 원으로만 설정을 해두셨는지 아니면은 그룹 단위로 해가지고 5만 원,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두셨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이버가 맞고 캠페인에 10만 원을 해뒀습니다. 라고 했는데 20만 원이 소진되신다고? 어떤 계정이신지를 저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에서는 10만 원으로 했는데 20만 원이 소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해서 만약에 진행 부분이 있어 저희가 조금 더 파워링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대 부분이나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 주신 거가 10만 원으로 설정해 두시면은 20만 원까지 소진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워링크 캠페인이 몇 개가 등록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조금 더 저희가 딥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 이거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쪽에다가 성과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 주시면은 저희가 권한 받아서 한번 체크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신 분이 여기 강진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강진수님께서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심의필 때문에 광고 제약이 많은데 제약이 덜한 광고가 있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석씨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심의품이라던가 요즘 또 한 업체에서 신고를 먹게 되면서 그쪽에서 조금 업종 자체가 요즘 많이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나마 그래도 걱정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매체가 아무래도 메타랑 구글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검수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메타랑 구글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리고 아무래도 메타보다는 구글이 조금 더 쉽게 비승인이라던가 아니면 심의필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뚫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약이 좀 덜하다. 구글 진행했을 때는 뭐 어떤 캠페인을 보통 많이 활용하고 계신 편이실까요? 뭐 구글 캠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캠페인을 사용하는 게 가장 어쩔 수 없이 좋은데 그래도 꼭 한 가지만 뽑자면 저는 한 가지만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피맥스가 한 가지만 뽑자면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성과 개선 캠페인. 네, 그죠. 근데 피맥스 캠페인 한 가지만 또 사용하기는 안 되니까 다른 그쵸. 캠페인 어쩔 수 없이 같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혹시 뭐 진행하셨을 때 뭐 예산이나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선이 있으실까요? 일단 구글을 질문을 주신 거죠. 구글 같은 그쵸. 경우는 뭐 아무래도 한 캠페인당 그러니까 한 어떤 매체냐 그래서 유튜브냐 피맥스냐 뭐 디맨드젠이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그래도 한 캠페인당 한 300만 원 정도는 쓰시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닌가. 물론 너무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넉넉 잡아 말씀을 드린 거고 총 합쳤을 때 그래도 한 5, 600 정도는 쓰시는 게
구글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정도에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 광고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계신 광고주께서 있으신데 저희 같은 경우도 건강 심의필 때문에 대부분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구글하고 메타 광고를 이제 주력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일단 건강기능식품들이 일단 광고비가 되게 비싸요. 그죠. 노출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효율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대부분의 광고주분들께서 좀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좀 제가 광고주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처음에는 한 500만 원부터 스타트를 했다가 처음에 이제 효율이 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 뭐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이상 쓰는 이제 광고주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죠. 그렇게 진행했을 때 소재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른 뭐 건강기능 식품뿐만이 아니고 모든 광고 모든 사업 아이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고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는 업체 같은 경우 이렇게 예산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신생 브랜드다 네. 혹은 뭐 신생 브랜드가 아니고 좀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업체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뭐 하루에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 쓸 수 있어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가 테스트가 되고 이 소재가 안 터졌을 때 바로 또 소재를 변경해서 진행을 하는 거가 보다 이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 식으로 예산이 뭐 하루에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조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광고를 좀 세팅해서 좀 더 효율이 나오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 2만 원은 조금 확실히 적기는 하죠. 현실적으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한 달치 돈을 두 달치 돈을 좀 모아서 한 번에 차라리 광고를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때 효율을 보면 어쨌든 매출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돈으로 한 번 더 추가적인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광고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석씨 같은 경우는 로아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얘기를 네. 해주시면은 어떤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실까요? 사실 로아스 개선은 결국은 뭐 광고비를 최대한 누수가 없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광고비 누수.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결국은 네. 품질 지수가 풀칸이 되면은 그만큼 또 아끼는 돈이 있을 테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성별이라던가 연령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간대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 네이버에서 쉽게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부분들인 거고 아무래도 또 쇼핑 검색으로 갔을 때는 키워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그룹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런 광고비가 쓸데없이 나가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잘 잡을 수 있게끔 해서 로아스를 올리는 방법을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광고비 누수를 줄이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주신 부분이 정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 저희가 뭐 파워링크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불필요한 키워드 연관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메인 키워드 혹은 뭐 세부 키워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짓잖아요. 그래서 뭐 1순위 키워드라던가 아니면 전환이 났었던 세부 키워드라던가 이런 것들도 고효율 키워드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지칭을 해서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룹핑을 해서 세팅을 했는지 혹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연령, 성별, 시간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저희가 전환이 나게 되는 시간대가 좀 몰리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을 경우에는 풀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유입값과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끔 세팅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조금 한정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시간대에 저희가 확 어느 정도 데이터를 한 달, 뭐 2달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평균값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저희가 효율이 나왔었던 연령, 성별, 시간대를 명확하게 잡고 진행을 하는 것이 품질 지수를 상승시키는 데 조금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정말 진짜 네이버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소위 조금 속된 말일 수도 있지만 진짜 변태같이 진짜 세세하게 보고 세세하게 구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 네이버를 좀 더 효율을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대행사가 솔직히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이버만 따져도 사실 네이버에서 이 시간대를 하나하나 나누고 정말 연령 나누고 성별 나누고 또 다른 부분들 키워드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로아스를 쉽게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광고주분께서 아예 네. 시간대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딱 9시부터 6시 이 저희가 직장인들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이 시간대만 정확하게 1위에만 노출이 되길 원하면서 6시 이후에는 어느 정도 3에서 4순위로 노출되게끔 원하시는 세팅을 원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광고 그룹만 뭐 20-30개가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제품도 그쵸 있으니까. 제품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이 있고 뭐 오메가 3가 있고 여러 가지 분리가 이게 다 세퍼레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맞춰 가지고 세팅을 진행하려면 너무 이게 세세하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광고주분들께서도 네이버 광고 시스템 혹은 뭐 다음, 카카오, 구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잘 본인의 광고 계정에 지금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딥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대충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나오게끔 세팅해 드릴 수 있다 보니까 뭐 전화 아니면 석시에게 전화 주시면은 좀 더 효율이 나올 수 있게끔 방금 저희 주제처럼 로아스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지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좀 더 딥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뭐 로아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광고를 집행하는 거가 많이 판매를 하게끔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이버를 저희가 주제로 잡긴 했지만 어떤 매체를 진행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나온다 아니면 전환이 많이 나오는 매체는 어느 거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매체가 또 있으실까요? 일단 매체를 추천드리려면 아무래도 그 업체에 맞는 매체를 추천드릴 수가 있잖아요. 보통 저희는. 네. 근데 연령대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을 봤었을 때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거나 뭐 이런 여성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사실 메타를 좀 쉽게 가져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들이 아무래도 좀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즉각적인 전환도 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매체 자체가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많이 친근하잖아요. 이제 네이버 다음으로 좀 많이 친근한 매체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자주 이용하는 매체이기도 해서 유튜브도 좀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유튜브. 그래도 아직은 메타가 그래도 좀 효율을 내기 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나이가 있는 타겟들은 오히려 유튜브를 사용을 할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 사실 이거는 구글을 어떤 타겟이라고 생각보다 어떤 타겟이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연령대가 높은 타겟? 높은 타겟. 네, 좀 아, 어떻게 네.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40에서 50대의 네, 연령대가 그죠. 조금 높으신 타겟팅. 그죠. 이거는 결국 네이버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쵸. 그 이후에 네이버. 이제 유튜브라던가 유튜브. 이런 쪽으로 좀 더 가져가는 게 뭐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좀 저는 좀 쿠팡 중이나 쿠팡이랑 그 다음에 뭐 쿠팡은 뭐 젊은 타겟팅, 그 다음에 연령대가 좀 높으신 타겟팅에도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저는 요즘 플러스 하고 있는 게 카카오 쇼핑하기거든요. 이쪽으로도 제일 많이 진행하고 있는 매체여가지고 카카오 쇼핑. 일단 저는 제가 일단 카카오톡 채널이 있잖아요. 네네. 카카오톡 쇼핑하기,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연령대 타겟팅 자체가 30대에서 50대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저희가 뭐 네이버도 있고 구글도 뭐 네이버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있고 그다음에 쿠팡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옷을 20대 뭐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사는 무신사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카오 쇼핑하기가 요즘 매출이 정말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모든 광고주분들께 카카오 쇼핑하기 부분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던가 카카오 쇼핑하기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뭐 기획전이라던가 브랜드데이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광고를 집행해 보시는 것을 프로모션이 매주마다 있거든요. 매일마다도 있고 매주마다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유입값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네이버보다 조금 더 네이버보다는 확실하게 적은 유입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젊은 타겟팅이나 이런 많은 유입 전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번 고려해서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꼭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쿠팡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는 것들도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크잖아요. 쿠팡 그렇죠.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네이버나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수수료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전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매체는 네이버랑 쿠팡 이렇게 두 개다라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문의 남겨주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갈동선님이 네. 올려주신 거. 읽어볼까요? 네네네. 요거. 이너뷰티 업종 부티나게 팔리는 광고 비결이 있을까요? 음. 로아스 개선을 할 때 이너뷰티 업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너뷰티 업종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해봤는데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석씨는 뭐 있으신가요? 저 이너뷰티 업종은 실제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너뷰티 업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네이버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아둬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광고가 저희가 컨텐츠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노출시키는 매체가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서 뭐 대부분의 광고들이 똑같겠지만 검색 광고라는 부분은 저희가 명확한 뭐 가격적인 내용이나 그다음에 뭐 프로모션 했을 때 뭐 1+1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먹히겠지만 이너뷰티나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제품에 대한 효과라던가 뭐 색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컨텐츠적으로 녹일 수 있는 뭐 SNS, 메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아니면 배너 광고 이런 쪽으로 조금 광고를 집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이게 업종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요즘은 이미지보다는 좀 영상 쪽을 많이 보는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효과를 보여주더라도 영상으로 좀 보여주거나 GIF 이미지를 좀 사용해서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확실하게 딱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시는 게 확실히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작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유혜원님께서 또 문의 남겨주셨는데 뷰티 초기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월 예산 500이면 네이버만 집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뷰티 네이버 로아스가 잡기 어렵다 보니까 네이버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석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뷰티가 500만 원이시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저는 메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네이버는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깔아두는 느낌으로 저희 자사명이라던가 아니면 간단한 좀 관련 있는 키워드라던가 그런 부분들에서 비용이 많이 소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깔아두고 나머지는 최대한 메타 쪽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거에서 좀 더 보강을 한다면은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메타 광고에다가 300만 원 정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다음 구글에다가 키워드 자사명이라던가 메인 키워드에만 좀 적은 CPC 클릭당 비용으로 해서 세팅을 해놓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0만 원, 뭐 30만 원 정도 혹은 10만 원 언더로 해가지고 최대한 노출이 되지 않게끔 진행을 하고 대부분의 뭐 100만 원이 뭐 어느 정도 남았다, 100에서 150만 원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뭐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인플루언서 협찬을 해가지고 광고가 노출되게끔 저희 제품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 제품을 한번 구매해봤으면 좋겠다,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보는 것이 보다 좋은 활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초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대기업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검색 광고를 진행하는 거는 너무 로아스가 100%도 나오기가 웬만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미 좀 어느 정도 브랜딩이 되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초기 브랜드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바이럴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뷰티는 진짜 바이럴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바이럴. 저도 예전에 제가 한 2달 전부터 진행했던 뷰티 업종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인플루언서 협찬을 먼저 진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공동구매 뭐 저희가 공구를 대부분 많이 하죠. 공구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한테 제품을 먼저 이렇게 해서 제품이 어느 정도 이 제품이 노출되게끔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인플루언서들의 팬들이 뭐 이렇게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품에 대한 결국 뷰티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을 많이 넓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비포 앤 애프터 부분에 대한 컨텐츠라던가 혹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가지고 구매가 이루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뷰티 그 인플루언서를 만약에 저희가 협찬을 같이 진행한다라고 네. 하시면은 그거를 또 소재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메타에서. 맞아요. 그래서 영상을 좀 부탁을 한다거나 이미지를 좀 부탁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좀 이쁜 뭐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쁜 사람들이 보통 찍으면서 이제 그거를 또 소재로 해가지고 후킹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좀 방법들을 광고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뷰티 쪽은 이뻐지려고 결국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맞아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검색 광고에 너무 치중되게끔 뭐 이쪽으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뭔가 제품을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색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바디통통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서 답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면은 결국 컨텐츠적인 부분이 온열 마사지 크림 이런 것들도 젊은 층 유입도 많이 되지만 중년층에 있어서도 저희가 다 메타 광고는 타겟팅 설정이 다 가능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나 메타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30대까지 세팅해서 그룹핑을 하나 해놓고 30에서 40, 뭐 40에서 50, 50에서 60 이렇게 전부 다 분리를 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맞춰가지고 광고를 진행했을 때 저희가 뭐 온열 크림 같은 경우도 마사지 크림도 40대에서 50대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노출을 시키면은 보다 더 많은 유입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보니까 메타 광고의 유입도 분명히 많게끔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면 돼가지고 그런 것들도 저나 뭐 혁씨 같은 거나 저희 회사에 있는 다른 인원들도 전부 다 컨텐츠를 기획해서 대표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광고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 중년층들도 사실 메타 광고 유입이 좀 있는 게 아무래도 페이스북도 결국은 메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이 사실 조금 연령대가 높은 편이어서 뭐 중년층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령대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년층들도 충분히 거기서 전환이 날 수가 있다라고 그쵸. 이제 보통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히 40대에서 50대 뭐 중년층들도 뭐 메타 광고에서도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네이버에서가 어떤 검색 광고가 가장 많은 중년층들의 타겟팅을 잡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컨텐츠적인 노출 부분을 노출했을 때 전환이 이끌어낼 수 있다 보니까 메타 광고도 뭐 온열 마사지 크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메타 광고도 꼭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30분이 넘어가지고 지금 뭐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보니까 뭐 저희 지금 여기 좌측 이렇게 여기도 네.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뭐 저희가 좀 더 딥한 뭐라 하죠? 전화 상담? 전화 상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꼭 지금 전화 안 해주시더라도 저희가 뭐 이렇게 실시간 뭐 메일링이나 메일로 해가지고 연락도 주시면은 하나하나 더 성심껏 설명드릴 수 있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하고 한번 봐볼까요? 자 어떤 게 좋을까요? 요거를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요? 네, 뭐 이걸로 하죠. 네, 저희가 준비해온 질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쇼핑 검색어로 클릭조차 되지 않아요. 뭐 광고비 소진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유입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석대리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광고주분들께 먼저 물어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시는 게 유입수를 늘리시는 건지 아니면은 전환수를 결국은 어쨌든 전환수가 목적이시겠지만 물론 하지만 처음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전략을 가져가셨을 때 유입수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네. 투데이가 뜨다 보니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원하시지만 결국은 입찰가는 뭐 50원 뭐 아니면 1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 이상 CPC를 두게 되면은 이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을 시킬지라던가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많다면 상관없겠는데 완전 처음에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이 나고 그리고 어떤 키워드에서 보통 효율이 좋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클릭이 안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입찰가를 적게 설정을 해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질문 드린 부분들이 조금 뭐 광고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유입수를 늘리려면은 결국은 어쨌든 입찰가를 올려야 되죠. 네이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쵸. 하지만 그거를 기간을 정해두고 최소 저희가 할 수 있는 1, 예산을 정해둬서 그거를 최대한 그만큼 넘지 않게끔 한 다음에 1, 예산이 만약에 금방 탄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이거를 줄여가서 다시 또 효율을 체크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 테스트 기간이 사실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방금 말씀 주신 거에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입찰가라는 부분이 많은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온라인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곳에서 입찰가를 뭐 1위로 2위로 놓게 됐을 때는 당연히 노출 순위가 높이 진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광고비 소진도 너무 많을 뿐더러 거기서 전환이 일어나는 것들도 저희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마우스를 산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 마우스 혹은 마우스라고 검색하면은 맨 위에 있는 것부터 가장 먼저 눌러보게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눌러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바로 구매하면 너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 눌러보고 그 밑에 또 좀 더 디자인적으로 이쁜 게 있는지 혹은 가격적으로 좀 더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아 이게 더 좋았네 해서 구매하면 너무 좋겠지만 또 구매가 안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객단가가 뭐 하나에 뭐 예를 들어 5,000원짜리인데 클릭당 비용은 뭐 1위에 노출시키고 싶어가지고 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놨다. 그러면은 3번 만에 클릭이 일어나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그죠. 예산이 정말 많다면은 그렇게 노출을 시켜서라도 전환이 일어나게끔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메인 키워드에서 노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를 들어 마우스도 뭐 인체 공학적 마우스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브랜드 마우스가 하면은 그 브랜드에서만큼이라도 1등에 노출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전부 다 세팅할 수 있다 보니까 맞춰서 하나하나 어떤 키워드에 노출하는 거가 우리만의 전략인지를 설정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세부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으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초기 광고비를 좀 더 세이브하려면 네, 다양한 좀 전환 키워드들을 찾는 게 사실 가장 살아남기 쉬운 방법이 아닐까. 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체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희가 뭐 연령, 성별, 시간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광고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네네. 일단은 광고 어떤 거 마지막 한 분만 딱 저희가 답변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저희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일단은 제일 아랫분은 저희가 방금 얘기한 느낌이니까 아무래도 그 위에 분에서 물음표 살인마 분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네, 뷰티 업종인데 파워링크 단으로 전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파워링크 쪽으로도 전환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요거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파워링크에서 전환이 나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뷰티 쪽에서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브랜드들 너무 많잖아요. 뭐 이니스프리, 뭐 세라, 뭐 설화수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물음표 살인마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신지를 알려주시면은 뭐 인플루언서 쪽을 어느 정도 검색량 커리량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그거에 맞게끔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선크림 이런 키워드들도 3,500원 이렇게 해야지만 15위 안에 들게끔 진행이 되거든요. 클릭당 비용이. 근데 여기서 전환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파워링크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저희만의 그 브랜드 검색어 그쪽으로 최대한 노출을 많이 진행하고 나머지 그 광고 비용들은 뭐 쇼핑 검색에서도 브랜드 검색 키워드에서 진행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쪽으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석씨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있을까요? 뭐 비슷한 말인데 사실 그냥 잘 되는 매체에서 결국은 진행을 하는 게 그쵸. 광고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기업들도 사실 모든 매체에서 다 효율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뭐 좋은 매체가 있고 안 좋은 매체가 있으면 걔네들도 좋은 매체만 결국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쇼핑 검색과 파워링크 두 개만 사용해야 된다면 결국 쇼핑 검색 쪽에 집중을 하고 뭐 메타를 해야 된다면 그럼 메타 쪽에 집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기업에서도 파워링크는 로아스가 100% 나오는 것도 있고 200%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잘 나오면 뭐 500%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전부 다 브랜드 키워드에서 브랜드명 이런 키워드에서 전환이 나오는 거지 메인 키워드 세부 키워드에서 전환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참고해서 뭐 더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레퍼런스가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뭐 더 필요한 내용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옆에 있는 양옆에 있는 메일링이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설명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릴까요? 네, 이상 김도훈 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